지금 미국 경제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다들 이제 곧 터진다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주식은 매일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전부 하늘 위로 치솟았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거품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 거품이 터지면 스스로 무너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 위에서 계속 춤을 추고 있어요. 왜일까요? 지금 이 버블을 터뜨릴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결국 우리 지갑에도 직격탄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 보시죠. 첫 번째, 끝을 모르는 빚의 사슬입니다. 지금 미국의 부채는 35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 돈을 1초에 1달러씩 쓴다고 해도 무려 100만 년이 넘게 걸리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새로운 빚으로 기존의 빚을 막습니다. 마치 다단계처럼 뒤에 돈으로 앞에 구멍을 메우는 구조죠. 문제는 이렇게 쌓인 빚이 이제는 폭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정부가 내야 할 이자만으로 국방 예산을 넘어섭니다. 그럼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없고 복지를 줄일 수도 없어요. 결국은 또 빚을 냅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나라, 미국이 버블을 터뜨릴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정부와 월가의 끈끈한 연결고리 때문입니다. 월가의 금융 시스템이 곧 미국 경제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죠. 지금의 버블은 기술주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어요. 특히 산업용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데요. 금리가 올라가면 당장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폭락하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월가의 대형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이 부실 채권이라는 지뢰를 밟게 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기억하시죠? 그때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연준과 정부는 또다시 이 시나리오를 반복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수많은 금융기관들은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는 too big to fail 상태입니다. 정부는 버블을 터뜨리는 순간 이 거대 금융회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또다시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결국 미국 정부는 이 아픈 딜레마 속에서 경제 전체의 안정을 위해 금융 시스템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버블을 애써 외면하거나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딜레마입니다.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임무와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지 않아야 하는 임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을 위한 정석이죠.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 금리를 올리는 행위는 정부 재정과 금융 시스템에 핵폭탄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은 연착륙이라는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뜨거운 풍선에서 바람을 조금씩만 빼서 터지지 않게 하면서도 원하는 고도로 낮추겠다는 전략이죠. 하지만 현실은요. 버블은 천천히 바람을 뺀다고 해서 안전하게 내려오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순식간에 뻥 하고 터지죠. 연준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시스템의 붕괴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조금씩 거품을 빼는 척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버블을 터뜨릴 수 없는 혹은 터뜨리지 않으려는 가장 강력한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버블이 터지거나 혹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터뜨려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해집니다. 이 위기는 과연 중국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버블이 터지면 세상은 새 판을 짭니다.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노리죠. 70년 넘게 세계의 기축통화로 군림해온 달러의 힘은 미국 경제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버블이 붕괴하고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순간 세계는 그 신뢰에 금이 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달러는 여전히 안전한가? 이 질문이 전 세계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동시에 떠오르는 순간 바로 그때 팍스 아메리카나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균열이 생기면 그 틈을 메우려는 세력이 등장하기 마련이죠. 달러의 신뢰가 흔들리는 그 공백을 노리는 나라, 바로 중국과 브릭스 연합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부동산 위기, 내수 침체로 고전하고 있지만 만약
미국이 금융위기로 흔들리면 판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달러가 휘청일수록 그럼 달러 말고 다른 기준 통화는 없을까? 이 질문이 전 세계에 동시에 터져 나오기 때문이죠. 그때 중국은 준비된 대안처럼 등장합니다.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이 속한 브릭스 국가들과 함께 탈달러화를 기치로 내세우며 무역 결제와 자원 거래에서 위안화 사용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나 이란 같은 국가는 이미 달러 대신 위안화를 결제 수단으로 쓰고 있죠. 이런 나라들이 늘어날수록 달러 중심 질서에서 조금씩 벗어난 위안화 블록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위안화가 곧바로 달러를 대체하긴 어렵습니다. 중국 내부의 경제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공산당의 통제는 자본 자유를 억누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흔들리는 순간 세상은 새로운 선택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선택지의 첫 줄에 이름을 올릴 나라,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은 버블 붕괴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력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막대한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무너진 금융 시스템을 복구하는데 수년의 시간을 허비할 거예요. 결국은요, 미국이 내부 문제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동안 중국은 기술 패권 강화에 더욱 집중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미국이 금융 위기로 휘청거리는 동안 중국은 AI, 양자 컴퓨터, 우주 항공 기술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1대1로 등을 통해 이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 금융 지원을 늘려 이들 국가를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완전히 이탈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이 이 기회를 얻는다고 해서 미국을 완전히 다 따라잡는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중국 경제는 인구 절벽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고요.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는 혁신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앉아서 중국에게 패권을 넘겨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패권 국가는 스스로 무너지기 전에 가장 잔인하고 효과적인 생존 전략을 꺼내듭니다. 미국은 홀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다른 나라도 다 같이 넘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화된 고통 분담 전략입니다. 미국이 최후의 순간에 꺼내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버블 붕괴를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미국은 금리라는 방아쇠를 끝까지 당길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명분 아래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더라도 고금리를 강력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유지하는 겁니다. 이 조치는 미국 기업과 가계에 엄청난 고통을 주겠지만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에게는 가장 유리한 고통분담 방식입니다. 왜냐고요? 고금리는 전 세계의 달러 부족 사태라는 전염병을 퍼뜨려요. 마치 사막에서 물을 몽땅 끌어가는 것과 같아요. 전 세계의 많은 신흥국과 기업들은 달러로 빚을 냈습니다. 달러 가치가 폭등하면 이들이 갚아야 할 달러 빚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들은 금융위기에 빠지고 미국은 위기시 안전자산인 달러로 전 세계 자본이 몰려드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미국은 망가져도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최종적인 힘이 있어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자율과 달러 가치 조절을 통해 스스로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미국은 고통을 분담시키고 다른 나라들은 부도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버블 붕괴를 겪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정치적 선택을 가속화할 겁니다. 반도체 AI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더욱 세밀하고 강력하게 만들어 중국의 미래 성장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동시에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범위를 넓히고 미국 자본시장에서의 퇴출 압력을 높이는 금융 디커플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이 버블 붕괴로 소비를 줄이면 전 세계적인 수요가 급감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침체기에 중국 경제는 이미 미국과의 기술적, 금융적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미국 시장을 잃은 상태에서 침체를 맞게 됩니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미국이 충격으로 휘청거릴 때 중국은 수출 급감과 기술 발전 정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고요.
중국 내 공장들은 문을 닫고 실업자가 폭증하는 미국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한 1대1로 프로젝트는 글로벌 위기 시점에 중국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달러 부족 사태가 오면 달러 가치가 폭등하고요. 1대1로로 중국의 돈을 빌린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달러로 갚아야 할 부채 상환에 실패합니다. 즉, 빚을 갚지 못하고 디폴트를 선언하는 나라들이 속출하는 거죠. 결국은요, 이 엄청난 부실 채권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국영은행들과 금융 시스템에 고스란히 짐으로 돌아옵니다. 중국 정부는 해외의 부실 채권을 떠안으면서 자국 내의 부동산 버블 붕괴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설상가상의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버블을 터뜨리는 순간 미국은 패권 국가로서 고통의 분배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 전쟁, 자체적인 금융 부실, 그리고 1대1로의 대실패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미국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이슈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